입체 도형의 성질, 그 첫 번째 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8쪽에서 222쪽입니다. 자, 먼저 다면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각형인 면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했었어요. 자, 모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 입체 도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입체 도형은 다면체가 맞을까요? 자, 다면체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밑면을 보면 이 밑면을 따로 떼어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 밑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에요. 자, 그러면 원이 다각형이 맞나요? 우리 다각형 배울 때도 했었는데. 자, 원이 다각형이 아니라는 거 학습했었죠. 자, 원은 다각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입체 도형이다. 이 도형은. 그래서 얘는 다면체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면체의 용어를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모서리라고 한다. 자, 평면 도형에서는 변이라고 했었다. 그 다음에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해서 평면 도형과 마찬가지로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다면체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다면체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면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입체 도형을 살펴보면 면이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체라고 한다. 사면체. 자, 그 다음에 면이 5개인 경우에는 오면체. 면이 6개인 경우에는 육면체. 면이 7개인 경우에는 칠면체. 쭉쭉쭉쭉쭉 돼서 8면체, 9면체, 10면체 모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면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n면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다면체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면체 모양에 따라서 분류한 첫 번째 N각기둥이라는 겁니다. N각기둥. N각기둥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밑면이 평행하고 합동인. 자, 평행과 합동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을 N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입체 도형이 N각기둥인데요. 두 밑면이 평행하고 합동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밑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에 있는 면, 이 면을 밑면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밑에 있는 이 밑면만 밑면이 아니라 바로 이 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면도 우리가 밑면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면, 밑에 있는 면 모두 밑면이라고 한다. 지금 이 두 개의 밑면이 평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합동인 다각형이다. 그리고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사 먹는 삼각김밥. 삼각김밥도 밑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삼각기둥이라고 하는 N각기둥의 하나이다. 그 다음에 각티슈도 마찬가지로 밑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N각기둥 중에 하나이고 지금 이 큐브 모양의 밑면도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N각기둥의 하나이다. 자, 지금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지금 이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입체 도형을 삼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삼각기둥. 자, 그러면 이 각티슈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큐브는 육각형이기 때문에 육각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각기둥. 자, 그래서 N각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일 때 그 N각기둥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옆면의 모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옆면의 모양은 지금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삼각김밥에도 직사각형, 그 다음에 각티슈에도 직사각형, 큐브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그래서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 된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개수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의 개수는 지금 양쪽 밑면에 각각 N개씩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밑면에 각각 3개씩. 그러니까 N각기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밑면에 각각 N개씩 해서 2N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2를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의 개수는 자, 양쪽 밑면에 각각 N개씩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옆면에도 N개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총 3N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면의 개수를 보도록 할게요. 면의 개수 F. 면의 개수는 지금 옆면에 N개가 존재하게 되죠. 지금 삼각기둥을 같이 봐주세요. 삼각기둥을 보면 옆면에 N개만큼, 즉 삼각기둥에서는 3개만큼, 그 다음에 밑면이 양쪽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자, 옆면에 N개만큼 있고 그 다음에 밑면이 2개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 면의 수를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각뿔을 보도록 할게요. N각뿔이라고 하는 것은 밑면이 다각형이면서 옆면은 모두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N각뿔이라고 합니다. 자,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입체 도형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삼각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름이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N각기둥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면을 밑면이라고 했을 때 이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N각뿔의 이름이 정해진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기 때문에 오각뿔,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육각뿔이 만들어지게 된다. 즉 N각뿔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게 되고 그 밑면의 모양은 N각형이 된다. 자,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모두 삼각형이 된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수 V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의 수 V는 도형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꼭지점의 수는 자, 밑면에 N개가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 불뚝 솟아있는 거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의 개수는 자, 지금 밑면에 N개가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옆면에도 N개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2N개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면의 개수 보도록 할게요. 면의 개수는 지금 옆면에 면의 개수는 N만큼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밑면이 이번에는 하나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N 플러스 밑면이 하나니까 1이 된다. 자, 세 번째 N각뿔대를 보도록 할게요. N각뿔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각뿔, N각뿔에서 그 밑면에 평행한 이 다면체와 이 다면체, 두 다면체 중에서 지금 이 위에 있는 다면체는 각뿔의 모양이 된다. 그런데 각뿔의 모양이 아닌 쪽, 이 밑에 있는 쪽의 다면체를 우리가 N각뿔대라고 한다. 자, 그러면 N각뿔대의 명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N각기둥과 마찬가지로 밑면은 위아래 2개 존재하게 되고 자, 옆면의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옆면을 보면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사다리꼴 다시 한번 보면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마주보는 변은 얘를 말하는 거죠. 이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N각뿔대의 옆면이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밑면의 모양도 보도록 할게요. 밑면의 모양은 지금 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의 이름을 사각뿔대라고 한다. 사각뿔대.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N각뿔대 이름을 정할 때는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정하게 된다. 그래서 밑면의 모양은 N각형이 된다.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사다리꼴. 자, 그러면 꼭지점의 수 V를 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의 수는 지금 밑면, 양쪽 밑면에 각각 N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2N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 2를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의 수는 자, 양쪽 밑면에 N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옆면에 N개가 존재해서 밑면, 양쪽 밑면에 2N개, 그 다음에 옆면에 N개가 되기 때문에 3N이 된다. 면의 개수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면체의 모양에 따라서 N각기둥, N각뿔, N각뿔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자, 밑면의 모양은 N각기둥, N각뿔, N각뿔대 모두 똑같은 N각형이 된다. 그래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각기둥, 각뿔, 각뿔대의 이름이 정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옆면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N각기둥은 직사각형 모양이 됐었고 N각뿔은 옆면이 삼각형, N각뿔대는 옆면의 모양이 특이하게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사다리꼴이 됐었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의 수 N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밑면에 존재하는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2N개가 됐었다. 그 다음에 N각뿔대의 꼭지점의 수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에 N각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꼭지점의 수가 한쪽의 밑면에 N개, 그 다음에 각뿔에 있는 부분에 1개. 그래서 N 플러스 1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서리의 수 N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양쪽 밑면에 N개씩, 그 다음에 옆면에 N개, 그래서 총 3N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N각뿔대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에 N각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하나 줄어들면서 한쪽 밑면에 있는 N개의 모서리와 그 다음에 옆면에 있는 N개의 모서리, 총 2N개의 모서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면의 수는 N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옆면에 N개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양쪽에 있는 밑면 2개, 그리고 N각뿔대도 마찬가지죠. 옆면에 N개의 면이 존재하게 되고 밑면이 2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N 플러스 2가 된다. 자, N각뿔 같은 경우에는 옆면에 N개의 면이 존재하는 건 똑같지만 밑면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된다. 자, 그러면 V-2 플러스 F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N각기둥과 N각뿔대는 지금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 면의 수가 같기 때문에 V-2 플러스 F의 값도 똑같게 된다. 그래서 답을 적어보면 2n-3n 플러스 n 플러스 2가 돼서 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N각뿔도 보도록 할게요. N각뿔 V-2 플러스 F의 값은 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n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된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하나 살펴볼 점은 뭐다? V-2 플러스 F의 값은 항상 2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우리가 이번엔 다면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다면체의 정의는 첫 번째,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면서
자,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을 말했습니다.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면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각면이 모두 합동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게 되면 정다면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종류를 살펴보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가 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입체 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하는데요. 입체 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입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 이상? 그죠? 3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면의 개수가 2개이면 입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최소한 면의 개수는 3개가 만들어져야지만 입체 도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꼭지점에 모인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보다 작아야 합니다. 지금 한 꼭지점에 모인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을까요? 자, 360도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360도가 되면 평면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책갈피로도 만들어 봤던 테셀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쪽매 맞춤. 어떻게 정다각형이 빈틈없이 만들어지려면 360도가 되어야 하는데, 자, 이제 입체 도형이 되려면 360도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360도보다 작아야 한다. 내각의 크기의 합이. 그래야지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정다면체의 종류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5가지 이외에는 없는지, 이 5가지는 정다면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정다각형 중에서 면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다면체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 정다면체의 정의는 2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 번째,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을 살펴보면 먼저 정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60도가 된다라는 거 학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경우에, 즉 정삼각형이 3개 모인 경우에는 60도가 3개 존재해서 180도가 된다. 즉 360도보다 작기 때문에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입체 도형을 정사면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즉 정삼각형의 개수가 4개인 경우에 4개인 경우에는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정삼각형이 4개 존재하기 때문에 240도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정팔면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이번엔 5개인 경우에, 즉 정삼각형이 5개 모여 있는 경우에는 60도 곱하기 5개가 돼서 300도, 즉 360도보다 작기 때문에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을 정이십면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한 꼭지점에 모인 정삼각형의 개수가 6개인 경우에는 한 내각의 크기인 60도 곱하기 6이 돼서 360도가 돼서 평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다면체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정사각형인 정다면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정사각형의 개수가 3개인 경우를 살펴보면 90도 곱하기 3개가 돼서 270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60도보다 작기 때문에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4개인 경우에는 90도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360도가 되기 때문에 평면이 돼서 정다면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정오각형인 정다면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오각형인 경우에는 한 내각의 크기가 108도가 되었다. 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경우부터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인 정오각형의 개수가 3개인 경우에는 108도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24도가 돼서 360도보다 작기 때문에 입체 도형인 정다면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입체 도형을 정12면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의 개수가 4개인 경우에는 108도 곱하기 4가 돼서 432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360도보다 큰 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다면체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정육면체를 보도록 할게요. 면이 정육면체인 정다각형을 살펴보면 정육면체의 한 내각의 크기는 120도가 된다. 자, 그러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경우부터 살펴보면 120도 곱하기 3이 돼서 360도가 됩니다. 자, 즉 360도가 돼서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평면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테셀레이션에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5가의 뿐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